이제 3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배 식초는 과연 정말로 2배일까? 3배 식초는 정말로 3배일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 드릴게. 오늘은 카메라가 지금 고장난 상황이라서 음성만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식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음식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식재료인데요. 식초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와인으로 만든 식초도 있고, 쌀로 만든 식초도 있고, 그냥 주정으로 만든 식초도 있고, 사과로 만든 식초도 있고, 화이트 와인으로도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술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 술을 만드는 재료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쌀, 막걸리를 만들죠. 사과는 뭐 대표적인 건 아니지만 사과로 만든 증류주가 이제 칼바도스라는 술이 있고요. 사과로 이제 맥주같이 발포주를 만들면 이제 그게 사이다라는 거예요. 칠성 사이다, 뭐 스프라이트 이런 거를 사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영어에서 사이다라는 거는 사과로 만든 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과로 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식초도 만들 수 있다. 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로 만든 술 뭐죠? 와인이죠. 발사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건 좀 뒤쪽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식초를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몇천 년 전부터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사과 식초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과를 그냥 잘라서요. 물하고 설탕을 조금 넣어주시고 그냥 섞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 같은 경우에는 애플사이다 비네거라고 해서 사과 식초로 먹기도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장제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 맛이 확실히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집에서 식초 담가 보신 분들은 사다가 드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산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냉장 기술이 부족했을 때부터 음식을 오래 보존하는데 많이 사용이 됐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피클이라던가 오른쪽에 있는 초밥 이런 것들 밥에 식초를 넣거나 오랫동안 저장 음식으로 하거나 실온에 놔둬도 쉬 상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 거죠. 살균 효과를 통해서 잡내를 같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선의 껍질이나 표면에 있는 애들은 주로 이제 박테리아 때문에 나는 냄새들인데 이런 녀석들을 식초가 죽여주기 때문에 식초의 살균 효과로 잡내를 제거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식초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식초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화학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빙초산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산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초산이 농도가 99%까지 가거든요. 강력한 산입니다. 이게 왜 빙초산이라고 부르냐면 산 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한 10도, 12도 되는 냉장고보다 훨씬 높은 온도죠. 여기서도 그냥 얼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빙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발효식초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발효시킨 거예요. 사과에다가 당분과 효모 같은 것을 넣고 발효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발효식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조식초라는 게 있습니다. 양조식초가 뭐냐? 요건 주정을 이용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발효를 빨리 촉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식 식초 같은 거는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릴 것도 있고 몇 주가 걸리는 것도 있고 몇 년이 걸린 것도 있지만 양조식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정은 소주를 드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런 희석식 소주가 전부 다 이제 주정을 사용한 건데 전분이나 아니면 당분 같은 거를 물에다가 탄 다음에 그거를 발효시키면은 이제 알코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탄올이 산화가 되면은 아세트산이 돼서 식초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정을 넣어가지고 산화를 시키면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양조식초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주정을 사용해가지고 단순히 신맛만 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양조식초라는 거예요. 근데 마트에 가면은 양조식초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식초들이 많잖아요. 사과식초도 있고 현미식초도 있고 레몬식초도 있고 뭐 갖가지 식초들이 있어요. 이 식초들은 다 뭐냐?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양조식초에다가 사과 농축액을 섞거나 현미 추출액을 섞거나 레몬 농축액을 섞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요런 식초예요. 그러면은 천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병을 들어가지고 뒷면을 보세요. 그러면 원재료에 저렇게 주정이 포함이 돼 있으면은 얘는 양조식초에다가 뭔가를 섞은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발효시킨 게 아니라 그냥 양조식초에다가 농축액을 탄 것이다. 그런데 보시면은 아니 오른쪽에 지금 양조식초 밑에 보면 100% 발효식초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발효식초 아니에요? 이거 왜 양조식초라고 하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걸 이용한 거예요. 저기 100% 발효는 주정이 100% 발효됐다는 뜻이에요. 주정을 100%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식초라는 걸로 저렇게 다들 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천연 식초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식초라던가. 감식초는 이제 감을 발효시킨 겁니다. 한때 이 감식초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다른 식초들에 비해서
조금 덜 씁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막걸리 식초 같은 경우는 막걸리를 산화시켜서 만든 게 이제 막걸리 식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레몬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파인애플 이런 걸로도 직접적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런 발효 식초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발효 식초는 그럼 뭘 보시면 되냐? 뒤에 보실 때 원재료 함량에서 주정이 없는 거를 확인하시면 요건 이제 발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정을 인위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발효가 되는 과정 중에 나온 에탄올을 다시 산화시켜서 만든 게 천연 식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 숙성 식초 같은 것 중에서는 흑초란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또 한때 또 엄청 인기가 많아서 뭐 흑초 탕수육 이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 흑초는 그러면 뭘 발효시킨 거냐? 얘는 현미를 발효시킨 거예요. 까맣게 될 때까지 발효를 시키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만든 식초, 현미로 만든 식초가 바로 이 흑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썸네일 요걸 보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조금 늦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식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요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는 나왔습니다. 2배 식초, 3배 식초는 무슨 차이가 있냐 정확히 이제 3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배 식초는 과연 정말로 2배일까? 3배 식초는 정말로 3배일까? 맞습니다. 일반 식초 같은 경우는 산도가 5에서 7%, 약 평균 6% 정도가 나오고요. 2배 식초는 산도가 12%에서 14%, 평균 한 13 정도가 나오고요. 3배 식초 같은 경우에는 산도가 18%에서 19% 이렇게 나옵니다. 1배, 2배, 3배가 나는데 이런 식초는 그럼 왜 쓰느냐? 식초를 적게 써도 신맛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물성을 조절할 때 사용을 해요. 물성이 뭐냐?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묽으면은 안 돼. 너무 물이 많아지면은 안 돼. 그런 음식들. 나물 무침 같은 거에 물이 흥건하면 안 되잖아요. 건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물을 너무 많이 넣을 수가 없을 때 이렇게 배 식초를 사용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2배 식초, 3배 식초 같은 경우에는 마늘 양을 한꺼번에 만들 때 물 양을 줄이려고 사용을 하는 게 원래는 더 맞습니다. 가정에서 요거를 사용하시려면은 요리를 많이 하셨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집에서 2배 식초, 3배 식초를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다 하시는 분은 정말 기본적인 요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고 요리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배, 3배 식초는 일반 식초에 딱 2배, 딱 3배 정도의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일반적인 레시피는 1배 식초를 기준으로 잡힌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배, 3배 식초를 쓰실 때는 사과 식초를 2큰술 넣으라고 했으면은 2배 식초는 1큰술만 넣으셔도 되는 거고 3배 식초는 그보다 더 적은 양을 넣으셔야 어느 정도 맛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똑같이 넣으면은 굉장히 신맛이 많이 나고 이 레시피가 또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런 식초 외에도 우리가 음료로 마시는 식초도 있죠. 뭐 석류 식초라던가 청포도, 딸기, 포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있는 과일 식초들이 있는데 예전에 다이어트 때문에 물에 타가지고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막상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드시기에는 조금 그런 게 식초에다가 과즙을 좀 많이 섞었습니다. 그리고 과즙에는 자연적으로 당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은 그렇게 다이어트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요리에서 가장 유명한 거 여러분들도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국내에서도 뭐 훈제 연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많이 있어지고 리코타 치즈 샐러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녀석이 바로 이 발사믹 비네가라는 겁니다. 요 발사믹 식초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 있는 모데나라는 마을에서 굉장히 질 좋은 발사믹 식초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 식초는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급이 되는 포도로 만든 식초입니다. 크레비아노라는 포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포도즙을 짠 다음에 이걸 끓여주고 술통에다가 담궈요. 오크통 같은 거에다가 담근 다음에 매년 다른 술통으로 옮겨주면서 7년, 8년, 많게는 30년까지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든 식초가 이렇게 까만색 색깔을 가진 발사믹 식초인데요. 왼쪽에처럼 발사믹 식초를 저렇게 오랫동안 졸여주시면은 오른쪽처럼 끈적한 소스가 돼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발사믹 크림 또는 발사믹 글레이즈, 발사믹 리덕션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신맛이 확 줄어들고 단맛이 나면서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음식에 굉장히 적절한 신맛과 높은 단맛을 부여해줍니다. 이건 뭐냐? 느끼한 음식을 드실 때 훨씬 더 상큼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기로 나오는 발사믹 글레이즈들이 많이 있고요. 발사믹 글레이즈는 여기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맛을 더해가지고 과일 맛을 더한다거나 뭐 트러플 향을 입힌다거나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여러 가지 종류로 팔리고 있습니다. 발사믹 식초를 졸이지 않아도 숙성만 오래 해도 졸인 것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30년 숙성된 발사믹 식초인데요. 이런 발사믹 식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달고 드셨을 때 감촉도 굉장히 좋아서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거에 뿌려 드셔도 돼요. 이게 초콜릿 소스가 아니고요. 식초를 뿌려 드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신맛이
맛이 거의 안 나고요. 이 아이스크림을 느끼하지 않게 해줄 만한 그 정도의 아주 낮은 신맛만 딱 나고 나머지는 깊은 포도의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숙성된 이런 식초가 집에 있으시다면 이런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거에 살짝 뿌려 드시면 또 새로운 디저트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뭐 쉐리 와인이라던가 아니면 레드 와인이라던가 뭐 샴페인 이런 것들을 숙성시켜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이런 와인 식초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련된 요리사일수록 이 식초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을 음식에 넣음으로써 음식에 되게 활기를 많이 넣어주고 음식을 산뜻하게 한 단계 더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주기도 해서 식초를 잘 쓰시게 되면은 요리 실력도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식초를 사용해서 만든 가장 흔한 요런 식재료들, 소스류들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다 같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식초를 만드는 걸로 회사를 열었기 때문에 케찹 같은 경우도 식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식초량에 맞먹는 설탕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콤달콤한 토마토 케찹이 되는 거고 머스타드 같은 경우에도 머스타드 씨앗이 있잖아요. 그것과 강황, 물, 식초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으깨지고 졸여지고 나서 만들어지는 게 머스타드고요. 마요네즈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식용유와 식초와 계란 등을 섞어가지고 만들죠. 그리고 스테이크 소스나 바베큐 소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야채와 식초와 설탕 등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식초로 만든 이런 여러 가지 식재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느끼한 거랑 같이 먹어요. 뭐 감자튀김이랑 먹거나 소세지랑 먹거나 스테이크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느끼한 음식을 드실 때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시는 게 음식을 드실 때는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리의 맛 지도를 봤을 때 느끼함을 제거해주는 가장 1순위의 맛이 신맛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뭔가 음식이 조금 느끼하다, 내가 만든 요리가 느끼하다 싶을 때 식초를 아주 소량만 넣어주시면 훨씬 더 밸런스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런 식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